최근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강한 반등으로 주춤했던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22시 15분에 발표된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서 예측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인 ADP는 9월 미국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8만 9천 명이 증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만 3천 명과 지난달 기록한 17만 7천 명 증가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어제 ADP 고용지수가 발표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위험자산으로 단기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두 번째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는 것 역시도 국채금리의 상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거나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왜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둔화되었는데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걸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7월 27일에 진행했던 7월달에 미국의 FOMC에서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했던 주요 발언들 중 일부입니다. 3번 사항에서 실업률이 낮은 건 좋지만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져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고 내용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일할 자리가 마땅히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직자들이 많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기업에서는 높은 임금으로 그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실업률이 높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낮은 금액으로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다는 건 고용시장이 단단하다는 말이고, 고용이 단단하고 실직자들이 없다는 건 내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힘쓰게 할 겁니다. 그럼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고,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을 200만원씩 주다가 다음 달부터 19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한 번 올린 임금은 쉽게 떨어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 지수가 실제 발표된 수치가 예측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줬던 것이고, 분명 이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지금의 큰 흐름,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22년도 10월달의 차트랑 비교하면서 지금의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었고,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서는 어제 오전 9시에 한 번 더 갱신한 단기 저점에서 30분 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만 관전 공유방에 50명 가까이 입장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간단하게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돌려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알트코인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로 진입했던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면 일부 익절이 나가야 하는 자리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오늘 잡아드리는 그 기준을 이탈하고 내려와서 시에는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절반 정도의 물량은 현금으로 확보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유튜브 전체 공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조급해하면서 진입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혹여나 지금 진입을 계획하신다면 시가총액은 1천억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이랑 22년도 10월달의 구간이랑 비교하면서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럼 당시에 나왔던 알트코인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당시에 바닥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오는 지금의 이 구간에서 도지코인이 166% 반등이 나왔었고, 당시 비트코인이 상단부터 내렸던 지금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하락이 시작했던 시점인 11월 5일부터 돌파한 시점부터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솔라나 코인이 플러스 37% 반등이 나와주고 크게 하락분이 분출되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알트코인들의 상장 폐지랑 겹치면서 그룹셀 코인이 플러스 174% 반등과 자발트들의 상승을 주도했었고, 9월 18일에 비트갱스터 관전 공유방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본 기준으로 21선 밑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대로 21선을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다. 당시에 캐리 프로토콜 차트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 과거랑 지금의 알트코인 상승장을 주도하는 코인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업비트에서는 뭐 하나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 저는 지금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은 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알트, 무너지는 알트, 회복하는 알트코인. 방금 전 그로스톨 코인이랑 캐리 프로토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적어도 일본 캔들 기준에서 지금의 21선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반등은 나와야 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렸다면 해당 자리는 저항을 받으면서 크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봤을 때 21선에서 딛고 반등이 나왔듯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의 21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혹은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자리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일본 캔들이 21선 밑으로 깨지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분명 그 자리는 다시 또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기 직전까지는, 다시 이 자리를 돌파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매수는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단기 매매에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만약에 저라면 비중은 전체 비중에서 50%는 현금화 비중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짜리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간에서 나머지 50% 물량을 정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바로 반등이 아니라 아래로 시간을 끌면서 내려와 줬을 때는 가장 최근에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양봉 캔들의 거래량이 터졌던 그 자리,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그때 나머지 50% 물량을 현금화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자리를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자리로 보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솔라코인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코인이 첫 번째 21선을 돌파해주고, 자 이때가 반등이 거의 200% 가까이 반등분이 나와줬을 때, 가장 최근에 21선을 돌파해주고 상승분이 나와줬던 이 거래량, 이 자리의 시가 자리는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까지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재진입에 들어가야 되지, 진입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관점은 동일합니다. 어제도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리면서 4시간 봉상 다이버런스를 만들어주고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주는 이 휩서 무빙에서 일봉 다이버런스까지 만들어준다면 이 자리부터는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28.7K부터 29.4K 이 해당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자리는 보고 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변동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는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점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갱스터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